닮은 자를 찾아야 하는 이왕은 이렇게 생겼죠. 와, 이 얼굴을 어디서 찾냐. 신하들 고생하겠네. 가짜 용포를 입고 왕을 우습게 표현해 양반들을 웃기고 있는 만담꾼 하선. 심지어 왕의 은밀한 사생활도 묘사합니다. 이런 하선을 멀리서 지켜보는 이가 있었죠. 다음날 뭔가 비밀스러운 모습. 벗겨보게. 만담한 다음날 끌려온 하선. 임금께서 4명 여인이랑 놀아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자신이 한 만담 때문에 끌려온 줄 압니다. 잠시 후 주성 전하를 뵈러 갈 것이다. 뜬금없는 전개에 당황하게 되죠. 궁으로 데려가 준비시키게. 다시 포박시켜 데려가는데 어쨌든 왕의 앞에 오게 된 하선. 이 둘은 닮아도 너무 닮은 수준을 넘어 똑같았습니다. 따라해보거라. 걔 아무도 없느냐? 엄영에 갑자기 일어나는 하선. 그리고 말뿐만 아니라 행동도 따라하죠. 따라해보거라. 걔 아무도 없느냐? 하선의 흉내가 너무 맘에 들었던 왕. 바로 하선에게 왕 역할을 맡기고 궁궐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바로 이 여인 때문이었죠. 날 편하게 잠들게 하는 이가 너뿐인 것을. 이 시각 왕 못지않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하선. 왕의 침소 이곳저곳도 둘러보고 왕의 흉내도 다시 내보는데 걔 아무도 없느냐? 예, 전하. 야참을 드리라 하리이까. 갑자기 야식 먹을 생각에 신나고 흥분한 나머지 관략근 조절에 실패하는데 첫 만남부터 방귀를 트게 된 사이가 된 둘. 이렇게 본의 아니게 존애감과 친밀감을 쌓은 후 잠에 드는데 보였습니까? 이제 그만 가보거라. 돌아가려고 용포를 벗고 옷을 챙기는데 힘든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돈을 챙겨주자 직업 만족도가 올라가죠. 사람 아주 제대로 찾으셨네. 다음날 곤장을 맡고 있는 하선. 오늘은 진짜로 만담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었습니다. 잠시 멈춰라. 아파? 애기 기생이 하나 왔다던데. 어린 기생을 요구하는 사또. 그날 밤 방에서 나오는 사또. 방 안에는 사또에게 처음을 잃은 어린 기생이 있었죠. 나이는 얼마나 됐노? 15이요. 미안하네 진짜. 이 시각 궁궐에서는 큰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왕이 몸져 눕게 된 것이었죠. 독인 듯하옵니다. 두 분께서는 전하의 위독한 사실이 밖으로 새어나지 않도록 해주시오. 이 사실이 지금 알려지면 궁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터. 이에 급하게 하선을 데리러 가는 한편 진짜 왕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게 됩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하선을 데려온 도부장. 오늘은 전하께서 전원을 마치시는 대로 제가 골 밖으로 내보내겠습니다. 왕이 위독한 사실을 왕의 호위무사에게도 숨기죠. 이후 용포를 하선에게 두르게 하는데 혼자서 입는 게 생각보다 버거웠습니다. 이에 허균이 옷 입는 걸 도와주죠. 당분간 네가 대역을 해줘야겠다.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될 것이야. 잠시가 아니라 당분간이라는 말에 복잡해진 하선. 싫습니다요. 나라를 위한 일이다. 은수문양이다. 끝나면 곱절을 얹어주마. 돈 몇 푼에 사람 목을 내놓으라는데 이게. 혹시 나란 일이라 하셨습니까? 제안을 어쩔 수 없는 척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용포를 다시 입으려는데 전하. 이후 돈을 받고 나란 일을 시작하게 된 하선. 그가 해야 할 일은 감기에 걸린 왕 역할을 하는 것이었죠. 쉬운 일 같아 보였지만 위기가 찾아옵니다. 사실 내가 지금 몹시 똥이 많이 없어. 방 안에 가만히 있는 건 참았지만 그건 못 참죠. 이에 조내관이 매화틀을 준비해줍니다. 안 나가고 뭐하느냐? 나가라니까. 나 똥 싸라니까 나가라고 빨리. 너무 시급한 상황에 결국 그대로 쏴버리죠. 경아드리옵니다. 대변만 봐도 축하받은 후 뭐하니 진짜 이게 지금 오지 말라고. 죽여주시옵소서. 죽이긴 내가 널 왜 죽여? 이렇게 매화틀 소동이 끝나고 다음날 아침 세수하라고 가져온 물을 마시는데 결국 시원하게 완뚝을 해버립니다. 다음은 후궁마마들이다. 왕 생활에 대해 하나씩 알아가던 중 후궁 리스트를 봤죠. 허균이 돌아간 후 궁금한 게 생긴 하선. 임금은 매일 밤 후궁들과 잠자리를 한다고 들었어. 후궁이 들어오면
어찌 하나 싶어서 해도 되나? 아유, 웃자고 한 얘기요. 다음날 식사 시간. 수라상을 복스럽게도 먹는 하선. 결국 수라상의 모든 음식을 먹어치웁니다. 아유, 잘 먹다. 이후 소화를 위해 산책을 하다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죠. 전하께서 남기신 어식으로 수락관 궁녀들이 요기를 하옵니다. 종일 굶었단 말이야, 나 때문에? 어쩐지 이것들이 날 귀신 보듯이 보나 했더니. 진짜 귀신을 본 듯 홀려서 어딘가로 향하는 하선. 바로 자체 발광하고 있는 여인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구시오? 중전마마이옵니다. 눈이 마주치자 바로 수그리는 하선. 이후 바로 도망쳐버리죠. 왜냐면 이전에 허균이 중전과는 접촉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들키지 않고 며칠이 지나자 그에게 새로운 배역이 주어지죠. 바로 감기가 어느 정도 나아 왕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 이에 더 이상 고위직 사람들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조심해야 할 인물들을 소개받고 회의 때 읽을 글을 소리내어 연습해보는데, 대신들에게 명하노라. 폐지한 대동법을 다시 살릴 법안을 마련해오라. 근엄하게 읽는 모습을 보고 존해간과 심지어 허균까지 그 모습에 푹 빠지게 되죠. 허균까지 반한 연설을 끝으로 준비는 마무리되고 처음으로 어전회의를 참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변수가 발생하죠. 준비해온 교지가 이상하게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았습니다. 하선과 다르게 눈치 빠른 허균이 바로 해결해주죠. 전하께서 인후통으로 인하여 허균의 애드리브를 바로 반응해낸 둘의 케미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허균이 교지 내용을 전하는데 대신들의 표정이 좋지 않았죠. 폐법을 부활하라니, 대동법을 실시하라니. 교지 내용에 화가 난 대신들, 그리고 이를 묵묵히 듣는 박충서. 이런 사실도 모른 채 식사를 하려는데 이 많은 인원이 남은 음식으로 식사하는 걸 알자 먹기 부담스러운 하선은 팥죽 하나를 집어듭니다. 그 팥죽이 너무 맛있어 요리한 사람에 대해 물어보죠. 그래, 이름이 무엇냐? 4월이라 하옵니다. 나이는? 15이옵니다. 4월은 어린 기생과 같은 나이였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됐다. 수라를 내가 가라. 이 시각 허균은 주변을 살피며 어딜 들어가죠. 바로 진짜 왕이 피신해 있던 집이었습니다. 독이 아니라 약에 취하신 듯합니다. 최근에 자주 행차하시는 곳이라도 있으신지. 바로 대역을 세우고 찾던 이 여인이 박충서의 명령에 따라 약을 먹였던 것이죠. 허균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허균이 여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는 말을 듣고 바로 조선식 꼬리 자르기를 시전합니다. 이후 제안서를 가지고 왕을 찾아간 박충서. 경의 뜻대로 하시오. 아무것도 모르는 하선은 제안을 받아들이는데, 대동법 장정을 폐기하라 하셨습니까? 유종호의 국문도 하신 겁니까? 박충서 그자를 조심하라. 내가 글을 일러주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몰라 쉽게 허락해준 하선은 내관과 같이 호패법과 대동법에 대해 공부를 하죠. 그런데 상산, 그게 진짜로 없는 거요? 없사옵니다. 서서 넣는 거요? 아니면 앉아서? 공부 중 또 다른 궁금증에 대해 물어보게 됩니다. 하선의 질문에 대해 영화에 나오지 않아 찾아봤는데 얼만큼 잘랐냐에 따라 서서 하는 거와 앉아서 하는 게 달라졌다고 하네요. 왜 대동법 얘기만 나오면 다들 거품부터 무는 게요? 땅만큼 세를 부과하겠다는 게 뭔 문제요? 공부 대동법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고 내관과도 친해지죠. 한참 머리를 써 배고프던 참에 야식을 가져온 사월이. 그래, 어쩌다 얘까지 올라왔나? 야식을 먹으며 사월이 얘기를 듣게 되는데, 토인의 아버지는 산골 소작농이었사옵니다. 관아에서 세금으로 전복을 바치라 하여. 농사꾼에게 전복이라니? 부패한 관리 때문에 집안이 무너진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머니와 동생은 변방 노비로 팔리고 저는 참판댁집 몸종으로 혼자 남은 아버지는 결국 해를 넘기시지 못하시고 그만. 얘 이런 족같은 전하, 네 어미를 꼭 만나게 해주마. 약 줘마. 사월이와 약속을 하고 나가보라고 말한 후 그 호로 새끼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요? 저 하면 됐사옵니다. 에이 진짜. 다음날 어전회의. 기껏 지주들 쌀 한 섬 때문에 차별 운운한단 말이오. 대동법을 반대하는 관료를 혼내고 누군가를 불러오는데 이 방법이 밀당을 하던 내관이 알려준 것이었죠. 양민들에게 고리를 챙긴 관리요. 사월이 집안을 망하게 한 관리를 데려와 죄를 묻고 이자와 관련된 고위 관료들에게도 경고를 합니다. 그대들에게 명하오. 대동법을 즉각 실천토록 하시오. 이런 왕의 행동에 아무도 대동법에 대해 반대를 못하게 되죠. 하지만 그 웃음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바로 허균의 눈치를 봐야 했기 때문이죠. 왜 자꾸 제멋대로 정사를 펼치시는 겁니까? 대동법을 얻었지 않소? 유종호가 누군지는 알고 국문을 명하신 겁니까? 임금과 신하 정도는 구별토록 합시다. 맞을 뻔하고 나서야 유정호에 대해 듣는데, 중전마마의 오랍입니다.
중전에 오빠가 고문을 당하지 않게 대동법을 미루려 했던 허균. 이에 마음이 복잡해진 하선에게 허균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죠. 중전마마 듭시옵니다. 벌써 잠들었다 전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하선에게 중전이 찾아와 자결하려 하자 말리고 약속도 하나 하게 됩니다. 유종원은 무슨 일 있어도 살릴 것이오. 감당 불가능한 말을 하고 나서야 진정이 되죠. 다음날 고문을 받고 있는 유정우. 그에게 찾아간 하선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찌 역모를 꾸민게요? 지금의 전하는 폭군일 뿐이옵니다. 그래서 어찌했소? 들으시라 소리쳤습니다. 그게 다란 말이오. 풀어줘라. 불가하옵니다. 그대 머릿속이 진정 이자보다 깨끗하다 자신하는 게요. 그리 말할 수 있는 자 어디 한번 나와보시오. 왕의 말에 신하들은 말문이 막히고 유정우는 풀려나죠. 결국 가만히 있지 못한 그날 밤 허균이 찾아오고 그의 눈치를 보게 되는데 정사에 관여치 말라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혼나게 되는데 이때 전하. 밖에서 부르는 소리에 놀란 둘이 자리를 옮깁니다. 급하게 다시 자리를 옮기죠. 밖에서 부른 이유는 야식 시간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개피여시로구나. 자, 엿드시오. 일단 받는 허균. 그 엿드시라니까. 어쩔 수 없이 엿을 먹으려는데 도승지 퇴청하신단다. 다른 엿을 먹여주죠. 이후 가벼운 마음으로 중전을 만나러 갑니다. 예서 기다리거라. 도부장을 대기시키고 만나러 갔는데 중전을 만난다는 기쁨에 그만 옛 버릇이 나와버리죠. 이에 진짜 왕이 아니라 판단한 도부장이 분위기를 망칩니다. 네놈이 도승지를 속이고 상선을 속였을지 몰라도 내 눈을 속일 수는 없다. 모두가 본인을 속인다는 사실을 모른 채 열을 내는데 중전인 내가 전하를 못 알아볼까 싶은가. 서첩의 몸에 손톱만한 붉은 점이 있사옵니다. 어디에 있사옵니까? 어제 자결을 말린 후 본 기억이 있어 대답하고 어서 검을 거두어라. 젖가슴이라도 내 보여야 믿겠느냐. 가짜를 구분 못하는 중전이 진짜라고 옹호하자 도부장도 믿게 되고 칼을 들이댄 채로 자결을 하려 하는데 하선이 그를 기절시키고 중전은 사람을 부르겠다며 떠나죠. 너의 불충이 무엇인가 말해보거라. 검을 들이댄 죄. 틀렸다. 감히 전하를 의심하여. 틀렸다. 목숨을 걸고 임금을 지켜야 할 호위관이 지 마음대로 죽겠다고 칼을 물다니. 그것이야말로 대역죄가 아니고 무엇이냐. 네 놈이 살아야 내가 사는 것. 이 칼은 날 위해서만 뽑는 것이다. 본인을 의심한 신하에게 할 멘트와 거리가 먼 이야기를 하자 도부장은 푹푹 눈물을 흘리며 충성심을 드러냅니다. 하선이 궁궐 사람들과 친밀감을 쌓고 있을 때 진짜 왕이 정신을 차리게 되죠. 왕이 누워있는 동안 배우를 알아낸 허균이 궁으로 돌아가 배우 척결을 하자 하지만 대역부터 저리도록 합시다. 용상에 앉았던 저는 것을 살려둘 순 없지 않소. 같은 시각 배우인 박중서에게 임금이 둘이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중전 또한 가짜 왕인 걸 알게 되죠. 이만 바빠서. 앉으시지요. 네 오늘 갑작스런 일이 생겨. 용포를 벗으시지요. 하선이 너무 뻣뻣하게 굴자 중전이 직접 벗기는데 매우 놀라게 됩니다. 왕 가슴에 있어야 할 상처가 없어서였죠. 누구냐 넌. 중전께서 하셨소. 나란 놈은 죽을 거라고 했소. 대신들이 죽이지 않으면 전하께서 죽이실 거라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 알게 된 하선과 그를 죽이기 싫은 허균. 가져가거라. 내일 밤 야음을 틈타 궁을 나가거라. 그리고 내일 마지막으로 읽을 교지를 줍니다. 여기까지가 네 놈의 마지막 왕노릇이다. 전하, 사월이 대령했나이다. 사월이에게도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죠. 사월아, 이제 나한텐 필요 없는 것이니 넣어두거라. 이렇게 사월에게 돈을 주고 허균에게 마지막 어명을 내립니다. 저 아이의 어미를 찾아 그의 품으로 돌려주시오. 그대에게 내리는 마지막 명이오. 그런데 이때 밖에서 수상한 일이 벌어지죠. 사월아, 계피 사탕이다. 입에 물고 있다가 팥죽에 넣거라. 왕이 식사할 때 팥죽에 넣으라고 사탕을 주고 가는 상궁. 다음날 마지막으로 회의에 참석해 가만히 있으려 했지만 2만 병사를 명나라에 보내는 거에 대한 의견이 갈리죠. 2만을 착출한다면은 북방의 경계가 위험할 수도 있을 터인. 오랑캐와 싸우다가 짓밟히는 한이 있더라. 4대 예를 다하는 게. 적당히들 하시오. 적당히들. 대체 이 나라가 누구 나라요? 이 땅이 오랑캐에게 짓밟혀도 상관없다고? 부끄러운 줄 아시오. 그 4대의 명분이 뭐요? 도대체 뭐길래 2만의 백성들을 사질로 내몰라는 것이오? 내 그들을 살려야겠어. 죽고 못 사는 4대의 예보다 내 나라 내 백성이 10갑절 100갑절은 더 소중하오. 결국 참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사람의 신금을 올리게 됩니다. 이후 마지막 수라상을 먹으려 하는데 오늘도 팥죽 하나만을 먹죠. 그런데 갑자기 사월이 울기 시작합니다.
어찌 우느냐 사와라. 전하, 강령하시옵소서. 팥죽에 넣어야 할 사탕을 대신 먹은 것이었죠. 피를 토하는 사월을 들고 어이에게 데려갑니다. 어이가 약을 먹여보지만 그것마저 토해내죠. 누가 너에게 독을 주었느냐? 무언가를 말하고 결국 죽고 마는 사월. 이에 크게 슬픔에 잠기고 이 슬픔은 분노로 바뀝니다. 그 분노가 향한 곳은 상궁이었죠. 전투사 어른이 시켜나이다. 왕의 분노 앞에 상궁은 바로 사주한자를 실토합니다. 그리고 사주한자도 실토할 때까지 고문을 가하죠. 독살에 실패하고 문제가 생기자 회의를 연 박충서. 이때 또다시 지금의 왕이 가짜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에 즉시 군사를 일으켜 가짜 왕을 죽이고 궁을 장악하려 하죠. 전하의 가슴에 있던 상처가 보이지 않사옵니다. 박준서가 대신들을 소집했습니다. 군사가 들이닥칠 테니 그만 용포를 벗어놓고 궁을 떠나십시오. 4월을 죽인 자를 벌하지 않고선 한 발짝도 못 움직이겠소. 하면 진짜 왕이 되시던가. 백성의 고열을 빠는 저들을 용서치 못하겠다며 백성을 하늘처럼 섬기는 왕, 진정 그것이 그대가 꿈꾸는 왕이라면 그 꿈 내가 이루어드리리다. 긴급한 상황에서 허균이 충격 제안을 하고 왕자를 바라보는 둘. 왕이 되고 싶소이다. 결국 허균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이후 박충서가 일으킨 군사들이 쳐들어오죠. 물러서시오! 물러서시오 도성지! 허균이 막아보려 했지만 결국 박충서의 말에 왕을 끌어내려는데 왕이 스스로 나오게 됩니다. 왕을 보자마자 칼을 뽑아 들이미는 병사들. 이놈! 누굴 가짜라고 하느냐? 내가 임금이다. 그러신가? 저자가 진짜라면 가슴에 화살 맞은 상은 있을 것이고 없다면 가짜일 것이오. 왕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용포를 벗겨보게 되는데 그의 가슴에는 진짜 왕에게 있는 상처가 있었죠. 사실 군사가 오기 전 왕이 되고 싶소이다. 하지만 나 살자고 누군가를 죽여야 하고 그로 인해 누군가 죽어야 한다면 난 실소. 내 꿈은 내가 꾸겠소이다. 허균의 제안을 하선이 거절하여 군사가 오기 전 진짜 왕이 복귀한 것이었습니다. 당장 포박하라. 이렇게 전세가 역전되면서 반역죄인인 박충서 일당은 체포되죠. 다음날 대역을 맡았던 하선을 쫓는 무리들, 그리고 하선의 곁에 있는 도부장. 길이 끝나면 보고가 나올 것이다. 가거라. 어서. 자신을 왕의 명에 의해 죽일 거라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자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한편 홀로 남은 도부장은 그자는 가짜요. 임금이 아니란 말이요. 그대에게는 가짜일지 모르나 나에게는 진짜다. 하선이 도망칠 시간을 만들어주기 위해 1대5 싸움을 하죠. 아무리 도부장이어도 쉽지 않았고 패배하기 직전 돌아온 하선을 보게 됩니다. 이에 다시 한번 힘을 내 상대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 5명을 모두 쓰러뜨리게 되지만 도부장도 결국 하선 품에 안겨 죽게 됩니다. 이후 살아남은 하선은 배에 몸을 싣게 되는데 누군가를 보고 놀라 일어나게 되죠. 그 사람은 다름 아닌 허균이었습니다. 허균은 마지막으로 하선에게 인사를 올리고 그런 그에게 하선은 미소로 답하죠. 이를 본 허균도 미소를 지으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저는 이 영화를 통해 사람이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을 때 파장력이 엄청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선의 선하고 따뜻한 마음에 감동한 도부장과 사월이 목숨을 바쳐 하선을 살린 장면이 이를 증명하죠. 물론 누군가에게 대접받기 위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에게 진심을 다해 대한다면 우리 모두 인정받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이병헌과 류승룡의 케미가 돋보였던 작품 광해 왓츠 나우.